자, 5월, 6월 강의에 복습 문제 보고 계십니다. 이 김장 복습 문제 세 번째 시간이고요. 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금지의 가처분 등기는 2호로 각하된다. 같이 비교해 두셔야 되는 기출 지문으로서는요. 여기 본등기 금지가 아니라 처분 금지 가처분으로 나오면 그건 원래 가처분의 정식 명칭이 처분 금지 가처분이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근데 처분 금지라는 말은 생략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비교를 해 두셔야 됩니다. 여기에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인데 이 내용은 얘기하지 않아도 같은 말이에요. 가처분이 처분 금지 가처분의 줄임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 등기부에는 가처분 세 글자만 들어갑니다. 근데 출제자가 의도적으로 처분 금지라는 말을 표현하면서 공부를 안 하신 분들, 가처분을 모르시는 분들은 이 처분 금지라는 말에 쏙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등기부 없는 표현을. 어쨌든 그건 이제 가처분에 가서 자세하게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요. 가등기에 의해서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는 가능한데요. 이거는 수리됩니다. 등기도 가능한데 그 가처분의 내용이 원래대로의 처분 금지 가처분이 아니고 본등기 금지하는 가처분 등기 이거는 못 받아줍니다. 왜냐하면 가등기에 대해서 가처분 붙이잖아요. 가등기는 이 가짜의 의미를 아는 게 절반이에요. 가등기를 아직도 가짜 등기로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죠. 제가 시즌 중에 공부해보면 같이 공부해보면 7월 8월까지도 가등기를 가짜 등기로 하셔요. 설마 가짜 등기를 그렇게 공부하겠냐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등기입니다. 가등기는. 그 가짜가 뭐냐 하면 예약만 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약만 해둔 등기예요. 뭐를 예약했어요? 본등기를 예약해 둔 거예요. 종국 등기를 미리 예비적으로 등기해 둔 거예요. 예약만 해뒀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등기를 하면 물권 변동의 효력을 논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예약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요게 등기가 본등기고 종국 등기예요. 종국 등기를 예약을 해뒀어요. 왜 예약을 했어요? 본등기를 미리 해두는 겁니다. 예약 차원에서. 본등기를 미리 하는 거예요. 결국 가등기의 목적은 본등기에 있어요. 미리 하는 등기로서. 그런데 보세요. 가등기에 가처분을 걸 수는 있는데 본등기를 못하는 내용으로 가처분을 이거를 받아주면 가등기는 제도가 본등기를 예약하는 건데 본등기를 못하는 가등기를 만들어둔다? 본등기를 위해서 가등기를 존재시켰는데 본등기를 못하는 가등기를 만들어둔다?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등기 사건 아니니까 2호로 각하되는 겁니다. 실제로 출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를 구별하셔야 돼요. 가등기에 대한 가처분 그러면 그건 가능한 거예요. 근데 가등기에 대한 뭐 처분 금지를 해도 같은 말. 근데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금지하는 가처분 등기는 이거는 등기해 줄 수 있는 사건이 아니죠. 그래서 그거 구별하는 거 중요합니다. 난이도는 상이고요. 가등기도 어렵고 가처분도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하시는데 요거를 하나씩 정리해 나갈 필요는 있고요.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시험에 나오는데 굉장히 어려운 게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다시피 가등기에 가압류가 걸리는지 가등기에 가처분이 가능한지 지금 요거 보신 거거든요. 가등기에 가처분이 가능하다 요거 보신 거고요. 근데 이걸 뒤집으면 가압류 등기에 가압류 등기를 예약해 두는 가등기로 할 수 있을까? 이제 그 얘기거든요. 또 가처분 등기를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예약하는 가등기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지금 보시니까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이 비슷한 가치 삼형제가 앞뒤로 나오면서 우리들을 헷갈리게 할 때 그 이유를 제가 본강의 때 다 설명을 드려봐야 몇 달 지나면 뭐 이거 공부 안 한 거하고 똑같아져요. 이유가 전혀 떠오르지도 않고 된다 안 된다부터 굉장히 헷갈린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시는 어려운 주제인데 이걸 제가 계속 서두에서 문제를 풀이할 때 이랬죠. 맞추는 게 중요한 시험이다 우리는. 그래서 기억이 잘 되도록 기술적으로 제가 힌트 드리겠다 그랬죠. 그 힌트 하나 드려볼게요. 앞으로 이거 안 틀리도록 제가 힌트 드리겠습니다. 이걸 가나다 순으로 해결을 하시면요. 그냥 OX가 결론이 똑같아요. 가나다의 순의 결론이 된다 안 된다의 OX의 결론하고 똑같아요. 지금 가등기 가압류
자, 이게 가짜, 이거 가나다 가등기하고 가압류가 가나다 순인가를 보라고요. 그럼 가짜는 똑같으니까 비교가 안 되고, 이건 D것이고 E형이잖아요. D것이고 E형이니까 이건 가나다 순이잖아요. 그럼 된다 하시면 돼요. 가나다 순이면 된다. 가나다 순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 결론이 같으니까 가나다 순으로 힌트 삼아서 기억하시면 내가 이유는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맞출 수는 있어요. 그리고 가등기의 D것, 가처분의 치읓, 가나다 순이니까 이것도 된다 그러시면 돼요. 즉 가등기에 가압류나 가처분 걸린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론적인 설명이야. 아까 그 잠깐 소개했던 지난번에 그 가등기 이전 등기 그 부기 등기로 한다는 거, 가등기 이전 등기 할 수 있다 부기 등기 그거 1998년도 11월 19일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판례 바꾸면서 나왔던 그 사건에서 등장한 거고요. 이 가등기도 예약에 불과하지만 본등기를 할 수 있는 권리로서 하나의 기대권과 같은 권리로 보고 권리니까 이전도 되고 상속도 되고 가압류 가처분이 된다. 그게 이제 그 판례 변경의 논리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가등기도 하나의 권리로 취급되어서 가압류 가처분이 걸린다. 이제 이러기의 논리인데 지금 제가 설명해봐야 또 이게 며칠 지나면 또 헷갈리게 되니까 이런 결론을 정확하게 기억하시는 훈련을 해두시는 게 더 실전적인 준비가 아닐까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요 밑에 거는요. 지금 가나다 순으로 보니까 E형이 나오고 D것이 나오는 거니까 이 가나다 순이 아니라는 걸로 X로 대응하시면 돼요. 그 결론이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가나다 순이 아니니까요. 이건 안 되나 보다 해서 체크해 두시면 되겠다. 이제 얘기입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한번 볼까요? 가등기에 처분금지 가처분, 가등기에 가처분 되느냐? 된다. 이렇게 빨리 나올 수 있죠. 하지만 가등기에 가처분 되는데 그 가처분의 내용이 이건 안 된다고 본등기 금지하는 내용으로 가처분 거는 거는 이 가등기 제도가 파괴되니까 이거는 등기 사건이 아니다라고 판단한다. 2호 각하. 그다음에 가압류 등기를 신청할 때 2호로 각하될까에 대해서 가압류 등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사실은 본격적으로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 가압류 등기는 우리 등기법, 부동산 등기법, 부동산 등기 규칙에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근데 교재에서 이거 가압류 등기 공부하시잖아요. 책에 법령에 한마디도 없는데 뭐가 있느냐 그러면 가처분이 있어요. 가처분이. 가처분이 우리 부동산 등기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고요. 우리 시험 범위예요. 근데 가압류를 시험에 내거든요. 본격적으로 내는 게 아니라 요거 비교하면서 내는 겁니다. 요걸 비교하면서 내는 거예요. 비교. 이 가압류 등기는 압류, 가압류, 경매 이거 민사집행법에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민사집행법을 공부해야만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시험에 안 내니까요. 깊이 안 들어가셔도 돼요. 이 가처분 등기는요. 우리 시험의 범위고 법령에 나오고 있고 그래서 심지어 사례 문제까지 나오고 있죠. 가압류는 사례 문제를 안 냅니다. 이거는 사례 문제까지 나옵니다. 어쨌든 가압류 등기 그러면요. 지금 우리는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같이 비교하면서 가처분과 비교하면서 출제하고 있으니까 요 두 가지 포인트는 잡고 가세요. 첫째, 가압류 등기 그러면요. 이거 돈을 떠올리셔야 돼요. 돈. 학문적으로는 이제 금전 채권요. 돈 받을 것일 때 법원 가서 받는 절차가 가압류 절차예요. 그리고 법원 가서 우리가 가압류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요. 법원의 결정을 내리고 이 채권자 채무자 간에 돈 빌린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돈을 안 갚았다는 게 확인이 되는지 그것만 확인하면 되기 때문에 늦어도 2주 안에 가압류 결정이 떨어지고요. 그 결정에 따라서 관할 등기소에다가 가압류 등기 촉탁서를 보내게 돼요. 그럼 우리가 신청 등기다 촉탁 등기다라는 거는요. 신청이라는 말을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되고 등기소에 뭐가 들어왔는가가 기준이에요. 등기소에 등기 신청서가 들어온 게 신청 등기. 등기소에는 촉탁서가 들어오면 촉탁 등기를 해요. 근데 이거는 채권자가 법원에 가가지고 등기소 안 갔어요. 법원에 가서 가압류 절차를 신청한 거지 등기 신청 안 했어요. 그리고 법원의 결정에 따라 법원이 그 하부 구조인 등기소에다가 가압류 등기 촉탁서를 보냈죠. 그럼 등기소에 들어간 거는 촉탁서가 들어갔다고요. 그래서 이 가압류 등기는 촉탁 등기입니다. 촉탁 등기. 자, 가압류 등기 나오면 우리 중개시험에서 묻는 출제 포인트는 딱 두 가지로 전제는 꼭 깔아 두셔야 되는데요. 돈 받으려고 받는 절차가 가압류 절차고 이거는 우리가 법원 갔지 등기소 안 갔다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가 신청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100% 이건 촉탁서. 그러니까
가압류 등기도 가처분 등기도 전부 100% 올라갈 때는요. 법원의 촉탁서로만 등기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출제 포인트입니다. 촉탁 등기. 그런데 지금 무슨 말이 보셔야 되냐면 신청서 써왔다 이 말이거든요. 채권자가 급해가지고 등기소에 신청서 써왔다 이 말이에요. 등기를 신청했다고요. 등기 신청서 썼다고. 다시 가압류 등기는 법원에 촉탁서가 들어와야 격려될 수 있는 등기예요. 그런데 채권자가 마음이 급해가지고 법원을 밟지 않고 법원 가지 않고 바로 등기소 가가지고 나 돈 받아야 되니까 가압류 올려주세요. 이렇게 등기 신청하는 거. 이거는 지금 딱 들으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절차를 위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등기 사건이 아니라고 각하를 하는 겁니다. 요거.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 이 촉탁 등기를 신청, 여기 이제 우리 부동산 등기 규칙에 있는 내용이에요. 촉탁 등기를 신청하면 절차 위반이라 각하한다는 건데 이거를요 신청과 가압류 등기를 순서를 거꾸로 내면은요 못 알아보셔요. 그러니까 이거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론 공부를 아무리 하셨어도 객관식 문제를 푸는 거는 또 다른 준비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론만 열심히 듣고 있으면요 문제가 그게 나왔는데도 못 알아보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이 순서 바꿔도 못 알아보십니다. 실전에서. 그러니까 문제 푸는 거는 꼭 필요합니다. 이제 5, 6월 달에 우리 문제 풀고 이제 진행하게 될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5, 6월입니다, 지금. 촬영이 5, 6월 걸로 하니까 미리 지금 촬영하고 있어서 지금은 4월이지만. 자, 그다음 보시죠. 가등기 가처분 명령 나왔습니다. 우리 시험에 이것도 한 5번 정도 나왔던 포인트인데요. 요 가등기 가처분 명령 딱 요거 보는 순간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는요. 첫 번째 포인트는 이거는 법원에서 가등기 가처분 명령서를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법원이 등장했지만 촉탁 등기가 아니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건. 왜 이거는 촉탁이 아니냐 그러면 이 법원이 결정을 내리는 거는 맞는데요. 지금 이게 가등기잖아요. 가등기. 가등기에 대한 결정이라서 가등기가 뜻을 아셔야 됩니다. 가등기가 최종적인 등기가 아니고 예약에 불과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약에 불과한 등기를 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떨어졌을 때 예약하는 등기이기 때문에 최종 등기가 아니어서 촉탁서를 보내는 규정이 없어요. 우리 법원에. 그래서 이거는 법원 관련되지만 촉탁 등기가 아닌 유일한 예외거든요. 그래서 이걸 출제자가 매력을 느끼고 출제하는 거예요. 법원 관련됐지만 법원이 이걸 결정에 따른 명령이거든요. 법원이 결정하는 거면 이건 다 촉탁이라 해야 돼요. 촉탁 등기소에. 근데 법원이 결정하는데도 유일한 촉탁이 아닌 것이 이거라서 출제를 하는 겁니다. 왜냐? 다시 보세요. 이게 최종 등기가 아니라 예약이라고 예약. 예약하는 등기에 대해서는 촉탁서를 보내는 규정이 없어서 이 명령서를 그냥 가등기 하려는 자에게 그냥 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법원에서는요, 이 가등기 같은 명령서를 받은 가등기 하려는 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해도 가등기 올리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어서 촉탁을 못 보내기 때문에 그런 규정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등기 신청을 한 경우에 명령서 들고 가등기 하려는 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을 하면 각하가 됩니까? 각하가 되지 않습니까? 각하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수리해 줘야 됩니다. 이건 수리해 줘야 된다. 다시 여기서 포인트를 정리할게요. 요거는 촉탁 등기가 아니라는 게 포인트라서 자 이게 만약에 촉탁이면 촉탁 등기를 신청했기 때문에 각하된다는 거 아까 금방 보셨잖아요. 요거 잘못 넘겼나? 네. 저기 위에 거네요. 요거요. 촉탁 등기를 신청하면 절차 위반이라 2호로 각하한다. 그거하고 헷갈리라고 내는 거예요. 법원 관련되니까 촉탁이겠네. 촉탁 등기를 신청했다. 2호 각하다. 이렇게 풀으라고. 이거 촉탁이 아니라 이거는 촉탁을 못 보내기 때문에요. 그냥 명령서를 주고 그냥 가등기 하려는 자가 단독 신청해라는 거라 이거는 각하되는 게 아니라 수리가 되는 겁니다. 핵심은 촉탁 등기 아니다. 이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가등기 가처분 명령서 정본을 정확하게는 명령서 정본이거든요. 이거를 어느 지방법원 가서 신청하고 받아올까? 그것도 한 번 됐습니다. 이거는 가등기 의무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이렇게 해서 틀리긴 했는데요. 우리 등기 관련되는 문제는 전부 부동산 기준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과 가서 신청하고 받아와서 단독 신청한다든지 그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틀렸고요. 그다음에 4번에 무권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해요. 2호로 각하된다. 근데 아까 요거 잠깐 이전에 회차에서 보셨는데요. 대리 권한 없는 거 이거 등기를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2호가 아니라 이거는 3호 각하입니다. 3호 각하. 자, 그다음 이제 또 자꾸 이거 확장하다가는 너무 길어지니까 좀 자꾸 생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5번에 위조된 인감증명도 아까 보셨는데요. 자,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요거 위조된 인감증명서를 제출을 했잖아요. 제출 또는 뭐 제공 그래도 되겠죠. 그럼 분명히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 메커니즘을 여러분은 좀 아셔야 되는데요. 지금 위조된 인감증명 제출했죠. 그러니까 하자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겁니다. 하자 있는 첨부 서류를 제공했죠. 그럼 등기소에서는 어떻게 보느냐 그러면요. 제출 안 한 걸로 봐요. 다시 하자 있는 서류를 제공하면 물리적인 제공은 했지만 등기관은 제출하지 않은 걸로 취급합니다. 그 제출하지 않은 것,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거는요, 9호 각하입니다. 9호 각하. 2호 각하가 아니고 9호 각하. 법무사 시험 영역까지 조금 더 넓히면요, 이 9호 각하라는 부분이 거래가액 등기하고 관련해서 이게 출제를 잘 하는 편이기 때문에 뭐 그 정도는 봐두시지 않을까. 봐두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우리 각하 사유 중에서는요, 1호 관할 위반, 2호 사건이 등기가 것이 아닌 경우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나머지 것들은 몇 호냐 이런 것들은 그다지 비중이 없는데 그래도 이렇게 제가 문제 삼았던 이런 정도는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보충하는 정도. 자, 6번입니다.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판결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 완료 후 등기관은 등기필 정보를 작성 통지하지 아니한다. 이거 아까 제가 5, 6월에 두 번째 연교시 문제에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것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디를 보셔야 되느냐 하니까 작성이라는 단어, 통지라는 단어 이런 걸 보시면 되죠. 작성 통지니까 이게 완료 후의 얘기구나. 완료 후에 등기필 정보를 작성 통지하는 경우는 세 가지다. 그래서 권리자가 새로 생기는 등기, 즉 구체적으로는 보설이 추가 등기 권리자, 판결에 의한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등기하는 경우 포함하고 설정 이전의 가등기가 두 번째, 그냥 광고서의 등기 촉탁이 아니라 등기 권리자를 위하여라는 문구가 있는 광고서의 촉탁, 이 세 가지를 완료 후에 등기필 정보 작성 통지 교부하는 쪽으로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다 X로 보내시라 그랬죠. 그런데 여기에 승소한 등기 의무자의 판결 등기라고 지금 나오고 있죠. 이거는 아까 작성 통지하는 경우 세 가지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작성 통지하지 아니한다라는 게 정확하게 맞는 거고요. 이거를 30비 시험에 출제를 했다 그랬죠. 이게 같은 승소한 등기 의무자 판결 등기라도 신청할 때는 등기필 정보 제공한다 O로 기억하셔야 되는 거고 완료 후에는 X로 기억하셔야 되는 거고 같은 승소한 등기 의무자인데도 언제는 O라 하고 언제는 X라고 헷갈려 죽겠다. 헷갈리는 분들을 위해서 지난 5, 6월에 두 번째 해설에 제가 그걸 자세하게 좀 전체적인 표를 가지고 한번 소개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자주 이렇게 앞뒤로 나오기 때문에 신청할 단계에서도 나오고 완료 단계에서도 나오고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하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한꺼번에 해드린 거죠. 자, 그 다음에 7번을 보시면요. 광고서가 등기를 촉탁할 때는 등기필 정보 통지서를 촉탁 관소 요청한다. 자, 여기 보시니까요. 관공서에 등기 촉탁이 나왔어요. 아까 금방 했던 6번 문제 연장입니다. 등기 완료 후에 등기필 정보를 작성 통지하는 세 가지에 그 세 번째가 그냥 광고서의 등기 촉탁이 아니라 등기 권리자를 위하여라는 문구가 있는 광고서의 촉탁이라 그랬어요. 그럼 지금 요거는 등기 권리자를 위하여라는 문구가 없지 않습니까? 이 사이에. 그러니까 작성 통지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걸 작성 통지를 하지 않는다고요. 이걸 아예 작성 안 하는데 뭐 보낸다 이 말이 잘못된 거죠. 이 7번 문제도 굉장히 어렵게 푸십니다. 난이도는 상입니다. 상. 이거 지난주에 했던 5, 6월에 두 번째 시간에 했던 그 설명까지 그것도 압축한 거예요. 자세하게 이렇게 쭉 설명하다 보면 뭐 정말 길어지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결론을 좀 빨리빨리 정리하시는데 더 이상 줄일 수 없을 정도의 복잡함이 있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렸던 것이니까요. 그렇게 정리는 꼭 해두셔야 됩니다. 정리가 되신 분들은 너무 쉽게 풀 거고 정리 안 되신 분들은 계속 언제는 O라 하더니 언제는 X를 한다 해서 전체적인 시각이 없으니까 계속 헷갈리는 겁니다. 승소한 등기 의무자 해놓고 권리증 O인데 왜 X라고 하느냐. 계속 똑같은 질문. 또 소유권 보면 자꾸 주등기를 하고 소유권 아닌 권리 보면 자꾸 부기등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속 생겨가지고요. 그 7, 8월에도 9월 달에도 10월 달에도 막 그런 질문이 계속 나오죠. 교수님 전세권 설정 등기가 왜 주등기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소유권 아닌 권리인데 왜 이게 주등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설명이 계속 똑같이 나오니까 저는 이제 그게 경험이 쌓이니까 그런 고민하지 말고 이제 문제를 빨리 푸는데 힌트를 제가 드려야 되겠다고 하게 된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세 가지 없으니까 X로 해야 되는데 뭐 만들어서 어디 준다 그런 얘기 왜 나옵니까? 만들지를 않는데. 자, 8번 신청서가 방식에서 값하지 아니하다. 이들을 등기했을 때 이 신청이 대상이 된다. 이것도 우리 중개사 시험에 나오면 난이도는 거의 최상이거든요. 최상. 이것도 간단하게 볼 것은 아닌데 이 신청에 관해서 최대한 짧게 제가 해볼게요. 짧게 푸시도록 제가 안내해 보겠습니다. 여기는요. 등기를 했다라고 그랬죠. 등기한 경우가 나왔잖아요. 등기를 했대요. 그러면 이게 이 신청의 대상이 되려면요. 그 사유가 1호나 2호라야 돼요. 등기가 됐을 때 이의제기하는 거는 절대적 무효인 등기 1호나 2호에 해당하는데도 등기가 돼야 돼요. 근데 방식에 적합하지 않은 거는요. 딱 봐도 1호, 2호 아닌 건 아실 거예요. 관할 위반이나 등기 사건에. 이건 5호 각하거든요. 5호. 그러니까 이거는 이신청의 대상이 아닙니다. 1호, 2호일 때만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주의하실 거는요. 비교. 등기한 게 아니라요. 등기를 각하했다 이래 나오면 각하한 경우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사유에 해당해서 각하했다 이래 나오면 이거 등기 안 해준 거지 않습니까? 안 해준 거는 이 앞에 사유요. 우리 각하 사유가 1호부터 11호가 있거든요. 11가지가 있는데 그 무엇이든 따지지 않고요. 이거 불문, 사유 불문하고 이게 이의 신청이 이 또는 이 네 글자라면 이 신청, 두 글자라면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각하한 경우 나오면 앞에 거 안 읽으셔야 됩니다. 읽을 필요가 없거든요. 각하한 경우는 1호로 각하하든 5호로 각하하든 11호로 각하하든 이거예요. 등기를 신청했더니 각하 결정서 등본이 우편으로 이렇게 날아오거든요. 그러면 등기가 거부됐어요. 그래서 신청인이 이거 왜 등기가 수리 안 된 거죠? 뭐가 문제가 있죠? 이게 이의거든요. 이거 몇 호로 각하하든 다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각하한 경우에 이신청할 수 있다. 앞에 거 보면 시간 낭비라니까 이건. 각하한 경우는 100% 이신청할 수 있고 등기했으면요. 1호, 2호인 절대적 무효인 등기에 한해서만 그게 유효로 될 가능성이 하나도 없는 거에 대해서만 빨리 지워야 되니까 이의제기를 대해서 지우려고 1호, 2호일 때는 이 신청을 받아줘요. 근데 이건 5호니까 이 신청이 아니라 이거는 소송으로 가야 돼요. 이 등기, 지금 등기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말소를 구하려면 말소 등기 청구 소송 가서 승소해서 판결로 지우는 거는 별개고 이의를 제기해서 말소하는 길은 열려 있지 않아요. 난이도 높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9번 이제 보존 등기로 오셨는데 자, 보존 등기에 관해서 문제를 푸실 때는 항상 여러분이 제일 먼저 기억하셔야 되는 출제 포인트, 가장 중요한 출제 포인트 두 개가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이런 것 제가 생략하고 뭐 최초의 등기로서 등기부를 개설하는 등기고 상대방 의무자 측이 없다. 그래서 권리증 인감증 쓰지 않는다. 상대방이 없기 때문에 청구권이 없어서 청구권 보존하는 가등기를 할 수가 없다. 이 최초의 우리가 등기 신청하는 것으로서 유일하게 우리가 신청하는 등기 중에 유일하게 등기원회가 연도리를 신청서와 등기부에 비워둔다. 이런 것들은 너무 흔해가지고 제가 평소에 강조를 안 하고요. 출제자가 정말 정답으로 형성하는 중요한 포인트 두 가지는 첫째는 보존 등기는 토지냐 건물이냐를 구별하는 게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최초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수단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포인트고 두 번째는 직권 보존 등기를 언제 하느냐에 대해서 우리 부동산 등기법 66조 조문을 정확히 아는가를 테스트하는 게 난이도가 최상으로서 잘 나오죠. 자,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공부를 해놓고도 중개사 되셨는데 이거를 전혀 모르시는 분이 있어서 그 헛공부한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다 있는데 말이죠. 미등기 부동산이 경매 넘어갑니까 이게? 미등기 부동산이 경매 넘어가요? 에 대해서 자 이게 경매 넘기려면요. 자 채권자가 법원에 경매 개시 결정을 경매를 신청합니다. 돈 못 받았다 그래서 경매를 신청하죠. 그럼 법원이 결정을 내리고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촉탁서 보내야 되는데 미등기잖아요, 미등기. 등기부 자체가 없다고요. 경매 등기 올려야 되는데 미등기잖아요. 그러면 등기관이 법원에 촉탁 경매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촉탁서를 받아놓고 등기부가 없으니까 못 해주잖아요. 그래서 각하를 하면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등기소와 법원은 상하 관계입니다. 등기소는 지방법원에 소속된 하부구조예요. 상급기관이 법원이 결정을 내리고 그 하부구조의 등기소에다가 촉탁서를 보냈더니 등기부 없다고 거부한다? 상하 조직이 파괴됩니다, 이게. 그래서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 신청이 들어갔고 법원이 결정을 내리고 등기소에 촉탁이 들어오면요. 이거를 미등기라는 이유로 거부를 못하게 돼 있다고요. 상하 관계니까. 그러니까 법원과 정확히 지방법원요. 그리고 등기소 얘기잖아요, 지금. 등기소. 이런 구조라고요. 법원에 소속된 하부 구조예요. 그래서 상하 관계여서 상급기관이 결정을 내리고 등기소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하라고 촉탁서를 보냈더니 등기부 없어 하고 거부하면 이거는 상하 조직이 파괴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등기니까 등기부 너희들이 만들도록 등기소의 등기관이 소유권 보존 등기 최초의 소유자 갑으로 요거를 직권으로 하도록 우리 부동산 등기법 66조가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핵심은 뭐냐면 법원이라는 겁니다. 왜? 상급기관을 얘기해야 되니까요. 근데 이거를 시험에 뭐라 냈냐 하니까 과세관청으로 냈었죠. 그럼 딱 보고 아셔야 됩니다. 법원이 상급기관이지 이 세무서나 또는 지방자치단체, 국세는 세무서고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잖아요. 그 과세관청은 법원하고 대등한 관계거든요. 이거는 정부 소속이고 이는 법원 소속이니까 상급기관이 아닌데 여기 이 구조에서 왜 나오냐 이렇게 바로 과세관청에 X를 하셔야 되고 그 과세관청이 나오니까 당연히 얘기하는 체납처분 나오잖아요. 이게 체납처분, 압류등기 촉탁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틀렸으니까 이것도 다 틀린 거죠. 해당 없어요. 이 얘기하고. 그래서 뭐가 나와야 되느냐. 상급기관을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소유권에 대한 경매이기 때문에 아무 말 없으면 다 소유권 경매거든요. 그 소유권에 대한 경매인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법원이 소유권 처분 제한으로 촉탁서 보내는 게 우리나라 제도에서 4개밖에 없어요. 4개밖에 없어서 그거를 4개를 찾는 문제도 박스 처리해가지고 이미 냈었어요. 그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미 기출이라니까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가압류 등기,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 4번에 설정이라는 말이 없는 주택 임차권. 임차권 설정 아닙니다. 그냥 설정이라는 말이 없어야 돼요. 설정이라는 말이 없는 임차권 등기. 이것도 상인법이면 상가 건물 임차권 이렇게 들어가요. 등기부에. 상가 건물 임차권. 여기도 설정이란 말이 다 없어야 돼요. 임차권 설정 등기 아니에요. 임차권 설정 등기는 민법 621조에 의한 신청에 공동 신청에 의한 대항력 갖추는 목적의 등기고요. 설정이라는 말이 없는 임차권, 주택, 상가 건물이든 어느 것이든 이거는 민사특별법인 주임법, 상인법에 의한 임차 보증금 반환 목적의 촉탁 등기예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똑같이 임차권만 보이시면 전혀 안 됩니다. 우리 중개사분들 중에서도 똑같은 임차권으로 보이고 이거 구별 못 하시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민법 공부 안 하고 등기 공부 안 했다는 뜻입니다. 그게. 내 눈에 다 똑같은 임차권으로 보이면 절대 안 됩니다. 대한민국 임차권 등기 3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근데 마지막 3번째는 저는 언급도 안 합니다. 왜? 시험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 2가지는 아셔야 되거든요. 임차권 설정 등기하고 설정이라는 말이 없는 주택 임차권, 상가 건물 임차권. 요거를 임차권 명령 등기라 그럽니다. 임차권 명령 등기. 임차 보증금 반환받게 하는 제도. 지금 제가 체크한 4가지 이것도 외우고 계셔야 돼요. 이 4가지를 찾으라는 문제도 냈기 때문에 우리 기출에. 그래서 요게
법원이 소유권 처분 제한으로 척탁하는 네 가지고요. 이거를 척탁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게 진행이 된다고. 즉 미등기인데도 경매가 진행이 된다고요. 직권 보존 등기를 통해서. 그리고 지금 촉탁받은 게 요거잖아요. 그죠? 요거 노란색으로 제가 다 바꿔볼까요? 이 네 개 중에 뭔가가 여기 적힌다고요. 이게 소유권 경매면 2번 경매 개시 결정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이거는 촉탁 등기죠. 지금 촉탁받았잖아요. 지금 이게 다 촉탁이래요. 촉탁. 촉탁서가 들어와서 촉탁 등기. 그래서 이거는 촉탁 등기로 진행하죠. 그러니까 이 경매 등기를 하기 위해서 등기부가 없으니까 상급 기관의 요구를 거부하지 말아라라는 뜻에서 직권 보존 등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겁니다. 등기관 이뻐서 준 게 아니고 상급 기관의 요구를 거부하면 안 된다라는 구조적인 측면에서 등장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서 요 구조 직권으로 하는 거 요거를 이제 알아두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요게 이제 두 번째 보존 등기 포인트. 그러니까 보존 등기 그러면 뭐가 나오는지를 이미 알고 계셔야 돼요. 읽고 대응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알고 계셔야 돼요. 직권 보존 등기 이게 나오면 난이도 상이라고요. 근데 첫 번째 포인트가 뭐라 그랬어요? 토지냐 건물이냐 이게 중요하다 그랬죠. 그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 요 앞에 쪽문이 65조인데 여기 적어야 되겠네요. 우리 부동산 등기법 65조가 보존 등기 신청인을 규정하는 건데요. 보존 등기를 최초로 신청하는데 누가 신청합니까? 최초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겠죠. 원시 취득이니까. 그래서 65조에 보면 1호가 대장으로 최초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두 번째, 판결로 최초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세 번째, 수용으로 인하여 최초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그래 놓고 4호에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확인에 의하여 최초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보존 등기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4호에는 뭐라고 돼 있냐 하니까 건물의 하남 그리고 자 1호하고 2호에 있는요 이 대장과 판결은요 대장상 국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록을 받은 자 판결도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 확인 판결 요 두 가지는 토지에 한합니다. 요거는 이제 다른 것들 좀 정리를 한 거고 이거는 규정에 직접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보존 등기에 본격적으로 출제되는 첫 번째 포인트는 토지 보존 등기이냐, 건물 보존 등기이냐 이거 가지고 출제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그게 뭐냐면 국가가 등장하는 거는요 토지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물 보존 등기를 못 하는 거예요. 이건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유권 증명은 건물일 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좀 더 실무적인 말씀을 드리면 건물에 있어서는요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유권 소송 자체가 없어요. 국가를 상대로 하는 것 자체가 없어. 건물은 토지만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은 그렇습니다. 건물은 이 특신고의 확인은 건물에만 있다 이 얘기잖아요. 그럼 뭘 못해요? 이거는 토지의 보존 등기하고는 관계없는 거잖아요. 자, 토지에만 등장하는 이런 소유권 증명은 건물하고 관계없는 거죠. 그래서 건물 보존 등기할 수 없는 거를 골라라의 대상입니다. 자, 이제 보시면 9번에 특별자치도지사의 확인. 자, 특신구에 확인할 때 그게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구청장에서는 갈로에서 자치구의 하남 이것도 있어요. 그거 같이 받으시면 좋고 요 특신구에 확인하는 순간 여러분 머릿속에 건물만 가능하지 이건 특신구의 확인은 건물의 소유권 증명에서만 보이고 토지하고는 관계없잖아. 토지하고는 관계없잖아. 이렇게 보이셔야 됩니다. 이게 시험에 한 6번 정도 나왔습니다. 이게 토지냐 건물이냐 가지고 소유권 증명하는 수단이 다르다는 것을 아는가를 6번이나 냈다면 이거는 중요한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10번에 토지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로부터 그 토지를 포괄유증 받은 자는 자기 명의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자, 여기 유증을 잠깐 보면요. 그게 포괄이든 특정이든 유증은 유언으로 증여받은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승계취득입니다. 이게 승계취득. 넘겨받은 거잖아요. 증여가 승계취득이니까. 자, 그래 승계취득인데 보존등기는 최초의 등기로서 원시취득의 등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유증 관련해서는 유증자, 유언을 받은 수증자요.
이게 특정이든 포괄이든 유증을 받은 자, 수증자는 승계취득자므로 원시취득자가는 보존되기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2011년 10월 13일자 이 전산등기 환경에 맞는 전부 개정을 했거든요. 대한민국 역사에서 법령을 일부 개정이 아니고 전부 개정한 거는 몇 건 안 돼요. 그중에 우리 등기법이 들어가요. 등기법이 전부 개정했어요. 용어부터 다 바꿨어요. 그러면서 이거를 하나 집어넣기를 여기를요.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 그 상속인 이렇게 돼 있었다가 그 밖에 포괄 승계인 이걸 집어넣어 줍니다. 보존 등기할 수 있는 경우로 그 밖에 포괄 승계인을 집어넣어 줘요. 왜 그러냐 하면 포괄 유증은요. 상속하고 유사해서 상속인이 바로 보존 등기하는 걸 허용해 주듯이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등기 안 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럼 상속인이 바로 보존 등기 하거든요. 근데 그 상속이 포괄 승계이기 때문에 이 유증도 포괄 유증이면 구조가 똑같기 때문에 굳이 이게 승계취득자라 해서 보존 등기 못하게 하는 것보다는 하게 하는 게 좋겠다 해서 태도를 바꾸죠. 너는 뭐 판례도 그렇고 법령도 그렇고 왜 개정이 되는가를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 법률과 판례는 공부하시다가 많이 혼란을 느끼고 힘들어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되게 어렵다. 논리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제가 법을 먼저 공부한 사람으로서 팁을 드리면요. 그런 고민들의 상당수는 법 공부를 하실 때 그리고 판례를 공부하실 때 이게 진리라고 생각하시니까 어려운 거예요. 절대 진리 아닙니다. 그래서 진리가 아니니까 법률도 개정이 되고 판례도 계속 바뀌는 겁니다. 전원합의체로 판례가 바뀌거든요. 아까 보셨던 가등기, 이전 등기 되는가도 1998년도 11월 19일자로 전원합의체로 판례 바꿀 때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해야 되거든요. 판례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대단한 법이나 법률이라는 것이 정말 진리처럼 생각하니까 납득이 안 되고 어려워하고 고민하거든요. 나는 납득이 안 된다고. 자, 전부 다 진리가 아니라는 거 아시고요. 지금은 법이 이러네. 나중에 바뀔 수도 있다. 이렇게 유연하게 접근하시는 게 공부를 좀 정확하게 하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힌트를 좀 드립니다. 어쨌든 이거 판례를 바꿔서요. 포괄 수증도 상속인이 바로 보존등기 하는 거 허용했는데 얘는 왜 보존등기 못해? 구조가 유사하다 그러면서 논리적으로 또 많이 주장하다 보니 이걸 허용해 줍니다. 자, 결론. 유증은 포괄이 있고 특정이 있어요. 특정은 해당 없고 포괄 수증자는 상속인이 바로 보존등기 하듯이 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걸로 이 날짜부터 개정했고요. 개정하고 벌써 3번 출제했습니다. 개정하고 3번 보세요. 이게 지금 10년 이제 됐는데 10년 동안 3번 나왔으면 압도적인 비중 아닙니까? 이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문제는 요건 구분하셔야 돼요. 특정이 나오면 이건 해당이 없는 겁니다. 특정이 나오면. 이거는 여전히 상속인 명의의 보존 등기하고 유증 등기해서 등기 2번 해야 됩니다. 이건. 근데 포괄은요. 등기 2번 하는 종래 방식도 인정이 되지만 한 번 할 수 있는 기회를 허용해 줬다. 이제 이런 의미로 캐치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5, 6월의 세 번째 연교시 문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